내 장에 평화를 줄 바나나의 콜라, 펩시의 신상 펩시 프리바이오틱 콜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스펙이 어마어마한 기능성 콜라고요. 인공 감미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요, 달라. 훨씬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숨쉬듯이 콜라를 마시던 양반들이 전체적으로 콜라를 안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탄산음료를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 제로에 제로제로를 찾을 때 미국은 프리바이오틱 소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펩시가 파피라는 브랜드를 2조 가까이를 주고 인수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펩시가 또 포켓몬 아니 유망주를 줍줍했구나. 그런데 펩시에 프리바이오틱을 붙여버리네. 그래서 나온 게 이 펩시입니다. 후감 요소가 참 많아요. 일단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당도, 칼로리도 적은데 인공 감미료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썼고 체리 바닐라 맛까지 있어. 안 마셔볼 수가 없죠.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했고요. 원래 한 캔씩만 사려고 했는데 평소 미국 소식도 알려주시는 사장님이 리뷰 잘하라고 더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맛을 봐야겠죠. 먼저 펩시 프리바이오틱 콜라를 마셔봤습니다. 오, 쌍큼 펩시인데? 원래 펩시보다? 원래 펩시는 좀 달콤 펩시. 훨씬 맛있다. 오리지널 펩시 같아요. 30칼로리의 그 단맛이 아니에요. 근데 인공 감미료를 분명 안 썼는데 큰 스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미끌거리긴 하는데 거슬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칼로리를 낮추고 이 맛을 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펩시랑 똑같아서 할 말이 없네. 그동안 나왔던 막 유사 콜라들이 있거든요. 모던 소다, 신세대, 프리바이오틱 소다들 정말 맛도 많고 멋지지만 약간 사짜의 맛이 났거든요. 근데 이건 근본 있는 콜라 맛이 난다. 프리바이오틱 소다까지 붙였는데 펩시보단 맛있고 코카콜라보단 좀 아쉽고.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펩시 체리 바닐라 맛이 있으니까요. 마셔봤는데요.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닐라 향이 덜 나서 체리 에이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무게감이 없고 얘야말로 진짜 인공 감미료를 쓴 것 같은 느낌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 이게 보니까 스테비아 넣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안에 남아서 맴도는 향이 약간 쓴 듯하면서 스테비아가 좀 쓴맛이 많이 났던 걸로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있거든요. 이걸 사탕수수, 설탕으로 가렸네. 그래서 욕먹기도 한 것 같아요. 노 해놓고 야 맛에서 인공 감미료 맛이 나는데. 닥터페퍼 크림 소다 아래 체리 바닐라 맛들은 평등한 것 같아요. 얘는 바닐라 향이 셌어. 얘 바닐라지? 맞아요. 저 순간 마시면서 그냥 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잘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성분을 앞세워서 맛에서는 타협하고 가격에서 타협하지 않은 프리바이오틱 소다들에 비하면 오히려 식이섬유가 덜 들어갔지만 맛을 챙기고 가격도 줄인 펩시 프리바이오틱 콜라. 그냥 펩시를 마시는 느낌인데 조금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최고지 않나? 뇌와 혀가 아무리 코카콜라를 원해도 장이 원한다면 마셔줄만 하지 않나? 그래서 매일 마셔봤습니다. 진짜로 장이 건강해졌을까요?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좋다는 이 녀석을 밥 먹을 때도 마셔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셔보고 장 입장에서는 저번에 광고한 펩시 제로 피치에 펩시 프리바이오틱 콜라, 펩시 프리바이오틱 체리 바닐라 콜라 3단 펩시가 쏟아졌죠. 화장실은 잘 갔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라고는 솔직히 말하진 못하겠어요. 그냥 콜라 마시면 정신 건강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식이섬유 하루 권장 섭취량이 25에서 38g인데 이걸 펩시 프리바이오틱 콜라로 채우려면 하루에 한 10캔 마셔야 될걸? 내 장에 쥐톨만한 식이섬유 주고 좀 생색을 냈던 것 같죠. 출시된 한 달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챙기고 펩시도 챙기는 거 이득 아니냐 라는 측과 건강을 챙기려면 약이나 먹어라 라는 반응도 같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에 이 펩시가 나온다면 사드실 건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펩시 담당자님이 보시겠죠. 마시즘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다 제로 음료였고 한국에서는 제로 탄산음료 혐오가 팽배했죠. 그랬던 시절을 지나 현재 한국의 제로 음료 사랑을 보면 언젠가 프리바이오틱 콜라의 시대가 한국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주는 펩시의 등장. 장 건강이 개복치인 마시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진 가스활명수의 압승. 억울하면 한국 출시로 증명해라 펩시. 코카콜라 펩시를 아류로 만든 독일의 콜라가 있습니다. 맥주의 장인들이 만든 상큼한 오렌지 향이 나는 콜라. 월드소다 마스터 마시즘에서 만나보시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독일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하면 딱 맥주 원툴인 줄 알잖아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맥주. 알고 보면 섞어 마시는 것에 미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가정집에서는 주스나 와인에 탄산수를 섞는 쇼를레가,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면 맥주에 음료를 섞는 옵션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조합도 대중적입니다. 콜라에 환타를 섞으면 됩니다. 별로일 것 같죠? 맛있어요? 이름하여 슈페찌입니다. 지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 특집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직접 구해오신 분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슈페찌입니다. 슈페찌 하면 이렇게 생긴 것을 생각했는데 다른 게 왔습니다. 밀맥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파울라너
슈페찌를 주셨습니다. 현지에선 이게 원탑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PPT 처음 배운 사람이 만든 디자인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시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맥주장인 녀석들 디자인 필요 없어. 맛에 몰빵했구나. 드디어 슈페찌를 마셔볼 시간입니다. 독일이라 그런지 탄산음료보다는 분켈 같은 흑맥주가 연상되는 색깔인데 오렌지 향이 아주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되게 묘해. 오렌지 사탕 먹고 콜라 마시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쫀쫀이 냄새가 나요. 쫀쫀이가 이거 되게 독특하다잉. 단데 이 향신료 맛 때문에 어른스러워. 그래서 맥주쟁이들이 좋아하나? 그런데 또 기존 콜라들을 생각하면 엄청 달콤한 편은 아닙니다. 한약 맛이 나요. 향신료 맛이 있죠. 신기하다. 마실수록 맛있어요. 아, 남겨야 되는데? 독일에선 슈페찌가 인기가 있다 보니 코카콜라에서는 메조믹스를 출시하고 펩시에서는 슈입슈압이라는 오렌지 믹스 콜라를 출시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파울라노 슈페찌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독일에서 슈페찌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맥주와 같은 위상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혹은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알코올 없는 맥주인 것이죠. 파울라노는 슈페찌가 본인들이 만드는 맥주와 결이 다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무알콜 옵션이라 생각했고 펍이나 식당, 마트 등에 오래전부터 슈페찌를 공급해왔습니다. 마실 것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시즘 구독이 당연한 선택이듯 독일 국민들에게 슈페찌는 자연스럽게 맥주와 같은 선택이 된 것이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술을 덜 마시는 요즘 시대, 슈페찌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배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0리터에서 2억 리터 판매. 이제 독일은 맥주가 아니라 슈페찌를 마시는 나라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슈페찌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열받은 한 업체가 있습니다. 리겔레라는 원조 슈페찌 브랜드입니다. 2021년 리겔레는 슈페찌란 이름을 사용하는 파울라노에 소송을 겁니다. 사실 슈페찌는 1956년 독일의 리겔레 양조장이 먼저 만든 게 맞거든요. 다만 당시에는 전국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라서 1974년 파울라노와 브랜드명을 쓸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을 넣지 않은 결국 슈페찌란 이름으로 생산되는 두 회사 사이에서 분쟁이 났는데 뮌헨 법정은 파울라노의 손을 들었습니다. 시민들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예요. 왜? 일단 맛있잖아. 그야말로 맛으로 찍어 눌렀다. 만약 슈페찌를 구했는데 진짜 맛있게 마시고 싶으시다면 얼음이 든 컵에 오렌지나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 올려서 드시면 더욱 도파민이 충전된 슈페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레몬 너무 많이 뿌렸어. 하지만 슈페찌가 없어. 그런데 맛이 궁금한 분들은 콜라와 환타를 사서 4대6 정도의 비율로 타서 마셔보는 것도 좋고요. 살짝 비슷하네요. 재료만 보면 극혐 조합 같지만 그걸 넘어서면 나만의 콜라 믹스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독일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파울라너 선셋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슈페찌.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독일하면 맥주만 알지만 세상에 소개되지 않은 독일 음료들이 참 많거든요. 만약 독일에 가신다면 슈페찌, 클럽마테, 프리츠 콜라도 진짜 맛있으니 마셔보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 나도 맥주 먼저 마시겠지. 10만 되면 가자. 코카콜라와 견줄만한 미친 맛의 콜라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궁금하지 않나요? 독일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린다는 병콜라. 그 맛은요? 월드소다마스터 아시즘에서 만나보시죠. 콜라에 미친 나라 독일에는 다양한 콜라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오렌지향 콜라 슈페찌, 그리고 우리가 아는 환타도 사실 콜라를 만들려던 독일의 작품이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독일 콜라는 이것입니다. 아시즘 요원님이 구해준 프리츠 콜라, 함부르크 출신. 독일에는 동네마다 있고요. 낮에는 코카콜라가 최고지만 밤에는 이 녀석이 최고입니다. 왜냐고요? 먼저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라 라벨을 보시면 두 명의 남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츠 콜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냉동 피자를 먹다가 콜라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죠. 물론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구글에 검색을 하고 인터넷 레시피였어요? 기숙사 식당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라벨이 왜 이 모양이냐면 돈이 없어서 그냥 본인들 사진을 넣었다고 해요. 그것도 컬러는 비싸서 흑백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프리츠 콜라는 두 사람의 적금을 다 털어서 초기 제품 4,000병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름이 왜 프리츠 콜라예요?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을 애칭으로 줄인 거예요. 프리드리히가 독일에서는 약간 철수 느낌? 철수 콜라. 좀 대충 만든 것 같지만 20년째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100원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우와.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한 마음으로 프리츠 콜라를 마셨습니다. 괜찮은데요? 그거랑 가깝네요. 코카콜라 제로 레몬 있잖아요. 저번 슈페찌 때도 느꼈지만 여기 약간 술 같은 맛있는데요? 탄산감이랑 이런 거는 다르지만 펩시 생 같은 느낌?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남습니다. 콜라의 맛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제법 괜찮은 맛입니다. 얘가 맛이 진짜 세긴 하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달게만 느껴져. 아마도 그 이유는 프리츠 콜라에는 카페인을 가득 넣었기 때문일 거예요. 프리츠 콜라는 어른들의 파티나 밤샘을 위해 만들어진 콜라라서 콜라와 에너지 드링크 중간쯤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콜라가 한국에 나온다면 한번 사 마셔볼 것 같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츠 콜라가 나오고 주변 친구들은 너희들은 바보야, 코카콜라, 펩시랑 어떻게 경쟁해? 라고 했다는데요.
안 하면 되겠죠. 사실 20년간 프리츠 콜라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콜라지만 콜라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츠 콜라는 초기에 마트나 편의점이 아니라 술집이나 카페에서 판매되는 콜라로 제작된 것입니다. 유리병만 고집하는 것도 나름 호감 요소였습니다. 병콜라가 맛있기도 하고 수거를 해서 50회 이상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힙스터 픽이죠. 마치 마시즘 구독처럼.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사무실 없이 2명의 대학생이 만들던 프리츠 콜라는 이제 300여 명의 직원을 가진 음료회사가 되었습니다. 종류도 많아졌고 다른 맛들도 늘어났죠.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곳에서도 인디 콜라, 크래프트 콜라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재미있는 컨셉의 콜라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시즘 프리츠 콜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콜라 독립, 꿈은 이루어진다. 물론 한국은 말고. 와, 이 맛은 너무 맛있는데요? 일본에서 펩시 생콜라를 끌어내린 음료가 있습니다. 99가지 문제적 재료로 만든 길티 탄산음료 NOPE 놉입니다. 음료는 죄다 제로 칼로리로 나오고 음식은 건강이니 해시 플레저니 마치 칼로리 있는 음식을 먹으면 죄인이 되는 것 같은 시대,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건강 따윈 신경 쓰지 말고 짜릿하고 자극적인 맛을 줘.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마시즘을 구독, 아니 이 영상을 봐주세요. 왜냐하면 일본에 문제적 음료가 등장했거든요. 놉이라고 불리는 이 음료는 펩시 생콜라 위에 삐딱한 놈들이 그래피티를 휘갈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노 헬시, 노 제로 칼로리, 대신 최고의 맛을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99가지 이상의 과일과 향신료를 조합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는 의외로 일반 콜라 수준입니다. 길티하지 않아요. 56칼로리. 아니, 패션 길티였어? 아무튼 현재 일본 편의점과 마트에는 놉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시즘에서도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았는데 마침 일본에 다녀온 요원님과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놉을 마실 시간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과일의 향이 나네요. 펩시 피치향 느낌인데? 이건 과일맛 가스활명수다. 99가지의 음료의 느낌을 다 섞어버린 거야. 맛있다. 초록 매실에 복숭아, 우롱차 막 이런 거 한 스푼씩 넣은 느낌? 그 99가지 맛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게 돼요. 제 입맛에는 바나나와 체리 향이 섞였고 각종 향신료의 맛이 끝에서 느껴지는 게 이거를 맛없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양으로 치면 오리엔탈 닥터페퍼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마신 사람마다 맛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펩시 생콜라 때보다 좋았어요. 왜냐면 펩시 생콜라는 콜라가 좀 더 상쾌하다? 약간 민트 같은 향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맛이 메타몽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신기해요. 굉장히 여러 맛이 납니다. 이 녀석을 마셔본 분은 맛이 어땠는지, 못 드셨다면 어떤 맛일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먹방 블로거들, 틱토커들은 놉의 맛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게 하나의 밈이라는데요. 님들이 한국의 가스활명수 안 마셔봐서 그래. 진짜 맛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건강을 말하는 시대에 갑자기 건강 안 해 라고 말하는 돌연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대덕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패밀리마트는 대덕의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고칼로리, 고용량의 제품이 히트를 쳤었죠. 놉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탄산음료 버전이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을 챙기다 왜?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먹을 것에서 일탈하고 싶은 심리. 두 번째, 너도 나도 말하는 건강보다 이쪽이 더 재밌잖아. 원래 음료랑 음식은 재미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음료인데 제로 콜라에 제로제로 콜라에 제로제로제로 콜라까지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이 시대, 세계에 숨어있는 탄산음료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마시즘을 구독하시고요. 놉은 현재 일본에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 놀러 가시면 한번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마실 수 있는 맛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맛입니다. 이게 길티인가? 일본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놉을 마셔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유명한 인터넷 격언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다들 술, 탄산음료, 설탕은 나쁘다고 하지. 그런데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때 네 곁에 있었던 건 누구였지? 브로콜리는 아니었잖아. 다음에는 어떤 음료를 소개해볼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탄산을 마십니다. 판타 바나나 초콜릿.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이지만 탄산음료? 마셔보니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응? 이게 AI가 아니라 진짜라니. 판타 바나나 초콜릿입니다.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너도 나도 구해서 이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도 출시와 동시에 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과연 맛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마시즘 내에서 나디터님과 저는 이 환타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초코바나나 당연히 맛있고 환타 당연히 맛있는데 이게 붙었을 때 맛있을까? 걱정을 깨고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만약 이게 국순당 초코바나나 뭐 이런 거였으면 맛있을 것 같지. 근데 환타 초코바나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코 빼빼로 만들기 귀찮다.
야. 그동안 수많은 초코 스파클링들이 넘지 못한 벽, 과연 환타는 넘을 수 있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나나 향 확 나는데요? 잠깐만. 미쳤다. 향을 맡고 따라지는 모양새를 보니 분명 나쁘지 않았는데 불쾌하진 않습니다. 음식이 쉰 듯이 음료가 쉰 느낌이에요. 먹고 싶다. 산미가 있어서 초코는 탄산음료에서 향만 쓰나 봅니다. 초코 맛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나 너무 기대를 안 해가지고 나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초코 바나나가 이런 맛인가 싶어서 초콜릿을 녹여서 바나나에 코팅을 해봤죠. 먹어보니까 맛이 비슷하네? 비슷하긴 해요. 불쾌한 골짜기긴 한데 얘가 진해서 그런지 괜찮아.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저희 점수는 이렇게 즐겁게 마치 인생에 한번 찾아온 이벤트처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라벨에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샀는데 이거 홍콩에서 수입된 거였네. 아, 그리고 그 시작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할로윈데이용 환타였다는 사실이죠. 속았다. 환타의 할로윈 리미티드들은 대대로 악명이 높죠. 마시즘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좋아. 세계 곳곳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타를 사길 추천합니다.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환타를 파는데요. 우리가 아는 오렌지 말고도 환타 바나나 요구르트, 환타 이그조틱, 환타 엘더플라워 등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만나본 독특한 맛의 환타는 무엇이 있나요? 혹은 만나고 싶은 환타의 맛은 무엇이 있나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죠. 너무 기대를 안 해서 두 잔이나 마신 자와 너무 기대를 해서 이걸 음쓰라고 부른 자. 오늘 환타 바나나 초콜릿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맛은 솔직히 없다. 그런데 콘텐츠가 너무 맛있다. 이것은 펩시고요. 이것도 펩시입니다.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초록콜라. 아 제발. 오늘 마시즘 리뷰 푸른피의 펩시 일렉트릭 블루입니다. 놀라운 맛 21세기 누카콜라 퀀텀을 만나보시죠. 콜라 역사상 최고 또 당신입니까? 킹시 펩시가 또 하나의 레전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1호치 펩시 멋지지 않나요? 청소하고 싶다고요? 저도 사실 파란색 음료가 입맛 도는 것은 파워에이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펩시 일렉트릭이 만들어진 나라는 영국. 그런데 이 제품의 출시를 본 미국인들은 말했습니다. 죽었던 펩시 블루가 돌아왔다. 우리는 2002년을 월드컵으로 기억하지만 미국인들은 펩시 블루로 기억합니다. 아니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펩시의 퍼스널 컬러인 슈퍼쿨톤을 적용한 콜라. 심지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광고한 펩시 블루는 코카콜라를 마시던 덕후들의 숨겨진 도전 정신을 불태웠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거 마셨더니 화장실에서 형광초록색이 나왔다고 하고 일본인은 이걸 가지고 블루우동, 블루밥을 만들고 세정제다 막 이런 얘기 아시아권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인 조롱 챌린지를 당하고 봉인되었습니다. 그게 20년 만에 부활한 거죠. 하지만 2026년도에 음료 거장이 된 마시즘. 이제는 겨우 색깔 차이로 펩시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펩시 일렉트릭을 따라보니 아주 선명한 향이 납니다. 그러나 색깔이 더 선명합니다. 다이소에 파는 요리 세정제 컬러인데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약이라도 마실 수 있겠죠. 마셔보았습니다. 막 일렉트릭하진 않은데 일단 콜라는 절대 아니고요. 탐스. 그런 과일 탄산 느낌. 네, 과일 탄산 느낌. 외강 매유 스타일. 먹고 나면 청귤 막 이런 거 생각나지만 탄산도 적고 달콤함도 적은 새콤하게 가볍게 마시기 좋은 탄산 음료라고 말은 해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끝에 레몬 껍질 잘못 씹은 것 같은 쌉쌀함마저 느껴집니다. 아, 마시면 혀 파래지냐고요? 저 혓바닥 혹시 오 파래요. 진짜 혓바닥 파래. 이거 이 재밌는 걸 저만 마실 순 없죠. 아디터님을 불러봅니다. 써요. 뭐지? 혀가 그 까끌까끌해지는데. 사실 제로였어요. 아 이거 제로예요? 아 왠지. 그래서 더 썼을 수도. 그래서 맛없는 것 같아 갑자기. 솔직히 이름처럼 임팩트 있는 맛을 기대했는데 맛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묘한 맛이에요. 겉은 갸라도스인데 맛은 잉어킹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뒤이어 보실 분들을 위해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크크를 달아주시면 함께 나누는 낚시의 맛이라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혹시나 볼 펩시 담당자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독을 하신다면 이 펩시와 섞어봐야겠죠. 초록콜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단 보기만 했는데도 조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색깔이 나왔어요. 어우씨 마셔보기 힘들다. 그러나 그 맛은 놀랍게도 펩제라야. 펩시 제로 라임, 펩시의 최종 병기였습니다. 권하고 싶어 심지어. 이게 제일 맛있어.
오렌지, 라임 등의 마운틴듀 향이 나고 펩시 블루의 부족한 단맛을 채워주면서 탄산감도 그렇고 맛이 좀 강렬해졌어요. 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맛에서는 펩시의 달콤함이 유지돼요. 한 번 더 속아보실래요? 한번 속아볼게요. 좀 낫죠? 훨씬 맛있는데요? 까끌거리는 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펩시 오리지널보다도 맛있어서 좀 밍밍하네. 이 시큼한 불쾌 그린색이 괜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납니다. 쓴 거 다시 온다. 왜 얘가 제일 맛있는 거지? 저도 나디터님도 그 미스터리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독특한 펩시를 구했는데 맛이 없다 하시는 분은 오리지널 펩시를 섞어보십시오. 펩시는 합체 로봇 같은 음료입니다. 코카콜라가 오리지널을 지킬 때 펩시는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게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었고 콜라에서 그것은 색깔이었습니다. 투명까진 괜찮아. 근데 파란색이면 일단 놀림받을 각오해라. 여러분은 새로운 펩시가 한국에 나온다면 어떤 맛과 색깔의 펩시를 원하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담당자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편지라도 쓰겠습니다. 마시즘은 방송에도 나온 콜라 1타 강사니까요. 파란 펩시와 검은 펩시를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섞어 마신 마시즘의 리뷰. 결론은 이렇습니다. 펩시, 코카콜라 전에 한국의 펩제라부터 뛰어넘어라. 올해도 새로운 펩시 많이 나오던데 깰 수 있을까? 닥터페퍼보다 더 닥터페퍼 같은 트리플 S급의 짝퉁페퍼. 그러나 미국에서 학위 없는 닥터페퍼라고 불리는 이 녀석 월드소다 마스터 마시즘에서 만나보시죠. 미국은 체리 탄산음료에 미친 나라고 그 정점에는 닥터페퍼가 있습니다만 지하 격투장에 수많은 닥터가 있는 걸 아시나요? 닥터 볼드, 닥터 A 플러스, 닥터 밥이 있어요. 아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난 게 뭐냐? 미스터 핍 aka 무면허 닥터. 50년이 넘는 후추 박사의 아치에놈이죠. 진짜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이름이 왜 미스터 핍이에요? 1970년대 지구원타 코카콜라는 한 음료를 주목합니다. 펩시는 아니고요. 텍사스 음료, 텍사스의 대장 닥터페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변방음료 원이었지만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잖아요. 이거 놔두면 우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닥터페퍼의 맞설 음료를 닥터페퍼의 고향인 텍사스에 출시합니다. 이름은 바로 페포였는데 닥터페퍼의 상표권 침해 고소당하고 이름을 바꾸죠. 오늘 소개할 미스터 핍입니다. 사실 어떻게 봐도 닥터페퍼의 짝퉁, 학위 없는 닥터페퍼, 무면허 닥터페퍼라고 놀림을 받지만 50년째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맛. 한번 블라인드로 박사님을 찾아볼까요? 향을 맡자마자 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닥터페퍼 맛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아니 향이 진짜 똑같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닥터페퍼 같은데? 얘가 닥터페퍼 같아요. 맞을까요? 뭐가 더 맛있어요? 얘는 좀 더 달콤한 맛. 강렬한 체리향, 이어지는 달콤한 카라멜 맛, 마지막에 시나몬 향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데요. 얘는 시원하고 짜릿한데 새콤하고 피니쉬가 다르다. 닥터페퍼보다 더 닥터페퍼야 이거. 전 얘가 맛있는데 진짜 상큼하거든요? 얘가 좀 더 시나몬 맛이 나요. 끝이 바닐라스러운 무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얘가 닥터페퍼, 얘가 핍 하겠습니다. 감히 신의 음료를 흉내내다니. 그것은 핍이 닥터페퍼를 이기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맛을 강화한 개조 체리소다라서 그렇습니다. 2026년 버전인 이 녀석은 체리향을 더 넣고 카페인을 기존의 30%나 더 때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원곡 가수를 뛰어넘어버린 모창 가수 같은 존재. 그래서 미스터 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극성 닥터페퍼 신도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스터 핍은 미국 안에서도 구하기 힘든 희귀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70년대 코카콜라가 예측한 닥터페퍼의 시대는 2000년대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스터 핍은 핍 엑스트라로 중성화, 아니 개명되었죠. 그마저도 잘 안 팔아서 미스터 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핍을 파는지를 공유합니다. 그 중에 성지가 치폴레였어요. 이 부리또 체인점은 핍을 팔거든. 그런데 2023년 치폴레에서 파는 핍마저 닥터페퍼로 바뀝니다. 팬들은 그날을 세상의 종말 피포칼립스라고 부릅니다. 약간 한국의 닥터페퍼 팬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난해 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스터 핍이 돌아온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닥터페퍼가 다이어트 코크를 꺾고 스프라이트 제치고 펩시마저 묻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남은 건 이제 코카콜라뿐인 상황에서 미스터 핍이 예토전생된 것이죠. 닥터페퍼가 커질수록 미스터 핍도 사랑을 받거든요. 심지어 이번에는 다른 맛의 미스터 핍도 나올 예정 같은데요. 만약에 미스터 핍이 한국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닥터페퍼가 너무 잘 되고 미스터 핍 그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핍에 대한 마시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작이 재밌다면 해적판, 리메이크도 즐거운 법. 다른 닥터페퍼류 음료가 궁금하시다면 마시즘 구독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체리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코카콜라 신제품. 말도 안 되죠? 그것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체리 콜라 같은 느낌이거든요. 체리 콜라니까.
직접 만든 것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진짜 체리마루 맛 난다. 세계의 이색 콜라를 찾아 소개하는 마시즘 리뷰에서 만나봅니다. 콜라의 본가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코카콜라에 이걸 얹어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자칫 극혐 조합 같지만 달콤한 맛돌이라 코카콜라 플로트라는 별명이 있죠. 그 맛이 나는 코카콜라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리를 곁들인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입니다. 오리지널과 제로가 있고요. 워렌 버핏의 최애인 코카콜라 체리 탄생 40주년을 맞아서 나온 한정판입니다. 체리코크 환갑 때는 뭐 나올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과연 이 체리콜라 죽음으로 맛있을까?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를 컵에 따라 보았습니다. 보시기에는 똑같은 콜라 같지만 엄청난 체리향, 달콤한 바닐라 향이 납니다. 닭배 향인데? 그 맛은 어떨까요? 오, 완전 체리. 닭배가 아니야. 다 마시고 나서 바닐라 펌프를 누가 내 입에다가 탁 누른 것 같은 달고 미끌미끌하고 제로 아니잖아요. 근데 미끌미끌해요? 그게 바닐라 같아요. 체리 향도 나고 바닐라 맛도 나는데 좀 시럽 맛이 나네요. 뭐 곁들여 먹기 쉽지 않겠다. 다양한 맛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혀에 닿는 건 콜라인데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는 인지 부조화 콜라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닐라 시럽을 뿌린 코카콜라에 체리향 조금 나는 정도를 기대했는데요. 이 낯섦은 뭐랄까 닭패에 대한 초심을 찾게 되는 맛이에요. 그때 그 낯설었던 그 느낌. 이상한데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닥터페퍼 그리고 코카콜라 체리. 체리향이 나는 탄산음료 3가지를 비교해 마시면 과연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요? 라디터님과 함께 마셨는데 셋 다 다른 맛이 납니다. 체리 맛은 메가커피 체리코.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그런가? 괜찮은데? 닥터페퍼는 닥터페퍼. 여기 다르다. 확실히 완성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왜 다 개성있고 맛있는 것 같지? 아이스크림 특유의 질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릴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먹다가 아빠가 체리마루 처음 사왔을 때 그 맛. 콜라를 마셨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후 같아요.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1등, 2등, 3등인데 1, 2, 3. 대화 상대로 비유하자면 코카콜라 체리는 신입생이고요. 닥터페퍼는 그야말로 박사님,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는 괴짜 아티스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마시즘 구독, 아니 코카콜라 체리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소개할 세상의 콜라들을 경험하시길 추천합니다. 마시즘 커뮤니티에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 소식을 올리자 가장 많은 궁금증은 직접 만든 것과의 비교였죠. 여기에 아이스크림 타면 이 맛이 될 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 대 코카콜라 체리의 아이스크림 플로트 대결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얘 진짜 체리마루 맛 난다. 얘가 갑자기 더 가벼워지고 점점 무거워진다. 약간 점점 더 마이너해지네. 여러분은 이거 못 사 먹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맛있는데요? 직접 만든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는 약간 대패 삼겹살만 먹다가 처음 썰어보는 스테이크의 충격. 탄산음료에서 이런 무거운 달콤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저의 선택은 석박사들이 섞어 만든 제품 쪽이 더 밸런스가 좋다. 그래도 이게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진짜 맛있구나. 여러분 생각에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맛있을 탄산음료는 무엇인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는 대로 콜라를 마셨던 지난 세월. 그 사이 누군가는 콜라에 체리 시럽을, 누군가는 콜라에 잭다니엘을,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띄우며 새로운 콜라 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코카콜라 체리 플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시즘 리뷰 결론은 이렇습니다. 코카콜라 빙그레 투게더 오늘부터 1일에 따로 사기 힘들어. 60초 후에 핵전쟁이 시작된다면 무엇을 먼저 챙기겠어요? 저희는 이 음료에 담긴 병뚜껑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오늘 마시즘 리뷰에서 만나보시죠. 핵전쟁으로 멸망한 세상에는 2가지 음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능으로 맛을 낸 콜라, 다른 하나는 서부의 카우보이가 마실 것 같은 유베가스 한정 최고의 인기 음료, 바로 선셋 사르사파릴라라고 불리는 탄산음료입니다. 병뚜껑 50개를 모아가면 선셋 사르사파릴라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다는데, 핵전쟁이 일어나고 200년이 지난 시대에도 유베가스 지역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음료인데요. 그만큼 서부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 제품은 아니고요. 게임 폴아웃 세계관에 등장하는 가상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 출시되었다고 해서 샀는데 모하비 익스프레스 이놈들이 벽을 깨버렸습니다. 사연을 올렸더니 독자님들이 다시 사라고 해서 샀죠. 그러니 꼭 봐주셔야 해요. 아무리 봐도 생김새는 맥주 같은데 이 녀석은 3가지가 없습니다. 알코올이 없고요, 방사능이 없고요, 가격이 양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맛과 향은 한국인에게 어려운 팥을 넣었어. 매운 파스향이 납니다.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바로 이 음료가 미국의 루트비어와 같은 맛이죠. 루트비어 매니아인 에디터 굉장히 반가운 향이 나네요. 라디터는 이것을 맛있어요? 아주 쾌적하고 맛있게 마셨습니다. 제대로 루트비어 맛이네.
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 달콤한 바닐라 시럽을 막 넣은 것 같은 달콤한 맛인데 탄산감이 살아있고 근데 향은 안티프라민 향. 다른 루트비어들은 크림 소다처럼 묵직한 게 있었는데 얘는 묵직한 게 없어요. ANW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파스 향은 나고. 좀 더 단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신 것 같기도 하고 막 독특하다 이러지는 않아요.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80년대 주크박스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사막에서 주운 한 병의 탄산음료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와 이게 볼트고 약간 이게 아포칼립스지. 이것이 명상 음용법입니다.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맛. 물론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 녀석을 놓쳐선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선셋 사르사파릴라는 음료가 아니라 병뚜껑이 본체예요. 홀하우스 세계관에서는 지폐나 비트코인이 아닌 병뚜껑이 화폐거든요. 그 중에서 선셋 사르사파릴라의 목을 매는 이유 중 하나 희귀한 확률로 나오는 파란별이 그려진 병뚜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병뚜껑을 모아서 본사에 가면 특별한 상품을 준다는 전설이 홀하우스 세계관에 존재하죠. 문제가 있다면 너무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 병뚜껑 하나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이게 게임이라 가능한 일 같죠? 현실에서도 병뚜껑 이벤트 때문에 대참사가 난 일이 있는데 이 음료의 정체는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 매력적인 게임 속 음료가 현실에 나온 것은 드라마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드라마 홀아웃 시즌2가 시작되었고 이곳의 배경이 되는 뉴베가스는 누카콜라보다 선셋 사르사파릴라가 더욱 인기 있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둘 다 마셔봤지만 저는 선셋 쪽이 더 맛있었습니다. 현실에서 구할 수 있는 선셋 사르사파릴라. 아마도 홀아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세계관에 참여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솔직히 맛으로만 따지자면 더 맛있는 탄산음료가 많죠. 하지만 마셔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듯합니다. 홀아웃의 팬들, 핵전쟁 생존자들, 이상한 음료는 못 놓치는 마시즘 구독자들이겠죠. 이게 재산입니다. 여러분도 현실에 나왔으면 하는 가상세계 속 음료가 있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하이 버튼도 감사합니다. 아 맞다. 과거에 병뚜껑 하나로 대참사를 일으키는 음료 펩시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이 펩시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